들어오세요. 현판 글씨도 길어요. 앉으세요. 네, 저는 여기 붙어 있을게요. 선생님, 앉으세요. 잠시 한숨을 고르시고, 지금 앞에 있는 곳이 한강인데요. 너무 차들이 많이 다니죠. 예전에 이 건물이 있었을 때 이렇게 차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당연히 없었겠죠. 그래서 시원한 바람 부네. 그래서 여기에 앉아 있으면 이렇게 시원한 바람과 함께 좋은 경치를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용양봉제정은 여기 현판이 걸려 있는데요. 용은 양하고 봉은 저하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용의 정조임금이 네? 켜요? 네, 선생님 안 켜셨어요? 아니, 선생님 아까 끄라 그래 갖고 있는데 켜라는 말씀 안 하죠. 했어요. 아까 했는데 선생님 못 들으셨군요. 죄송합니다. 네, 들리셔요, 선생님? 네. 네. 저도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네. 원래 이곳 용양봉제정은 그 선조 때에 친하였던 이양원이라는 분의 별서였어요. 이 한강 주변에는 조선시대 때 무려 29개의 정자가 있었답니다. 누정이라고 하는데, 누정은 정자와 그 누가 있는 곳, 그런 건물이 있는 것을 누정이라고 하죠. 한강변에 무려 29개가 있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조선의 풍류 문화가 얼마나 멋졌는지, 성행했는지, 또 풍요로웠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망해정인데요. 망해정은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조 시기에 신하였던 이양원의 별서였어요. 별서였는데, 정조임금이 아버지를 저기 수원 화성으로 옮기죠. 즉위하신 후에 저기 수운묘 영우원으로 있다가 영우원으로 승격시켜서 그 영우원을 이제 화성으로 옮기거든요. 옮기고 나서 정조임금은 무려 13번을 화성을 방문을 하세요. 그래 우리가 임금이 행차를 한다 해서 행행이라고 하는데, 임금이 밖으로 나오시면 임시 머물 장소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임시 행궁이라고 하죠. 바로 이 망해정을 정조임금이 구입을 이제 사들여서 용양봉저정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자, 용양봉저정은 그 뜻이 용하고 봉이 있으니 일단은 좋겠죠, 의미가. 네. 정조임금이 여기로 딱 올라오셔서 보시니 주변의 산세를 딱 살펴봤더니 주변의 산세가 용이 뛰어오르고 봉이 머리를 쳐들고 날아오는 것 같은 모습이다 라고 해서 용양봉저정이라고 이름을
명명한 거죠. 근데 이 용양봉조전 그 의미 속에는 물론 산세를 표현한 것도 있지만 정조임금은 나라가 조선이 좀 더 용과 봉황이 발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조선의 국운을 생각하는 그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용양봉조전이 되겠습니다. 수원 하성을 가시려면 그때는 배를 건너야 했어요. 지금 한강 다리가 몇 개가 있죠? 22개인가 한강 다리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틀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숫자는 아무 지금까지 포함한 이야기고. 한강, 청계천 다리가 22개였나요? 어쨌든 한강에 많은 다리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말 용이하게 자동차들이 건널 수 있지만 예전에는 이 한강을 건너려면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야 했어요. 하지만 임금 행차를 하실 때는 임금만 가시는 게 아니고 뒤에 따라오는 수행원들도 엄청 많잖아요. 이 많은 인원들이 배를 타고 움직이기 너무 힘들다. 그래서 배다리를 만나서 건너게 되는데 만들어서 배다리는 배를 연결시켜서 만드는 게 배다리입니다. 1795년은 정조임금의 어머니 해경궁 홍씨가 해갑이 되는 해였어요. 그래서 정조임금은 그 전에 수원에다가 화성을 이미 짓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대대적인 행사를 벌이게 됩니다. 퍼포먼스를 벌이게 되는데 그 해는 어머니 해경궁 홍씨가 해갑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돌아가신 아버지 사도세자도 해갑이었어요. 그래서 겉의 명분은 어머니를 위한 해갑잔치, 속의 명분은 아버지를 위하는 명분이었어요. 그렇지만 겉으로는 어머니 그 해갑잔치였죠. 그래서 이 창덕궁에서 출발을 해서 수원 화성까지 도착해서 다시 돌아오는 8일이었어요. 조임금은 그 8일에 어디에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잖아요. 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아니다고 하시는 분들은 왜 아닌지 근거를 대주세요. 자, 그래서 이 배다리를 건너서 오는데 바로 이 앞에서 건너오시는 거예요. 지금 앞에 있는 다리가 한강대교입니다. 우리나라의 첫 번째 인도교인데 저 자리에다가 배다리를 만들어서 정조임금이 건너오셨어요. 그러면 창덕궁에서 출발하셔서 배다리를 건너오셔서 이쯤에 오시면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배가 고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잠시 쉬면서 점심도 드시고 오전에 피곤한 여정을 쉬었다가 다시 수원 하성으로 행군을 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용양봉조전이었고요. 그래서 이곳에 우리는 잠시 머물렀다 가시는 곳, 그래서 주정소라는 이름으로 또 불리기도 했습니다. 자, 정조임금께서 여기에서 배다리를 만들 때 그때 배다리를 만든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네, 맞아요. 정약용입니다. 정약용은 그 전에도 배다리를 많이 만들었어요. 연산군은 사냥으로 가기 위해서 배다리를 만들기도 하고 배다리를 만들었는데 그때는 많은 배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배를 연결해서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하지만 정조임금은 정약용이라는 특출한 재능이 뛰어난 신하로 인해서 정조임금께 친히 두남지교라고 하는 그런데 배 만드는 그런 또 이렇게 그 지시를 내리시기도 하죠. 그래서 이 한강 다리에다가 겨우 38척의 배를 가지고 배다리를 만들어서 건너게 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서 점심을 드신 정조임금께서는 이제 계속 행군을 하신 후에 시흥 행궁에서 또 하룻밤을 주무시고 그 다음에 수원 화성까지 가셨다가 일정을 다 마치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또 여기에서 점심을 드시고 창덕궁으로 궁을 하시는 여정이 되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용양봉조정을 보시니 칸수가 몇 칸일까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이죠. 그렇죠? 원래는 6칸이 아니에요. 6칸이었는데 이 용양봉조전 지금 이렇게 덩그러냐 이 한 채만 남아있지만 이따 안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아실 테지만 주교도라고 하는 그 8일간의 행차에 있는 병풍이 하나인데 주교도에 보면 용양봉조정의 모습이 굉장히 자세하게 잘 그려져 있어요. 그때는 이 주변에 많은 또 부속 건물들도 있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에로이 하나만 있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하게 된 그 계기는 사실은 정조임금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현룡원을 방문하는 임금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를 사용하는 횟수가 줄겠죠. 그래서 조금씩 변화를 되다가
고종임금이 1908년에 상황으로 물러나시게 되죠. 1907년 을사늑약으로 인해서 이제 그 황제 양위를 하고 상황으로 물러나시면서 이 용양봉조정을 그때 당시에 그 해외를 갔다 돌아온 육일준에게 물려줍니다. 여기를 물려줬다가 육일준 이거를 잘 이제 건사를 하고 있었지만 육일준 1915년에 죽게 되죠. 그 이후로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이케다라고 하는 일본인에게 이 건물이 넘어가게 되고요. 이케다는 그때 이 건물을 주변에 경치가 좋잖아요. 물가 자리니까 뭐 환경 경치도 좋고 뭐 연애를 베풀어도 좋고 그래서 여기를 이런 식으로 변형을 시킨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그래서 원래의 모습에서 변하기 시작했고 이케다는 여기를 용봉정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대대적인 잔치도 하게 되고 행사도 벌리게 됐던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광복 이후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조금씩 변하면서 지금의 모습이 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칸수가 짝수이다 보니 현판을 한가운데 중심에 달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도 이 건물의 특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조임금이 8일간의 여정을 담았던 원행을며 정리의계의 반차도를 이 안에다 일부를 전시를 해놨거든요. 그 모습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금방 나오실 거예요. 자, 정조임금께서는 평상시에 현룡원을 가실 때는 이 색깔이 좀 연한색 보이시죠? 여기 인도군으로 넘어가는 이 길을 평상시는 사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 1795년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해갑잔치를 위해서 가실 때는 바로 이렇게 새 길을 내서 이렇게 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가천으로 넘어갈 때는 식사를 가천 행궁에서 오론사에서 먹었나요? 시흥행궁. 시흥행궁에서. 아, 점심이요? 네. 시흥행궁에서 저녁을 드셨고 그러니까 과천으로 넘어가시죠. 과천은 그거는 몰라요.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네,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건 잘 안 가천 찾아봤어요. 행궁이라고 오는사가 되어 있는데. 네네네. 근데 행궁은 작다고 했을 때 그 표현이라고 들었는데. 아니 행궁은 자서 행궁이 아니고요. 네. 임금이 머무르시면 거기를 행궁이라고 해요. 네네. 임금이 잠시 머무른 궁. 네. 그래서 잠시 머물렀다 해서 시호소라는 표현도 하기도 하죠. 네. 그래서 그거는 잘 모르겠으면 제가 한번 또 찾아보고 식사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그림이 반차도인데요. 반차도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때 애행 연습하잖아요. 리허설, 바로 리허설을 하기 위한 그런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리허설이 없으면 수천 명의 사람과 수백 마리의 말이 이동을 하는 데서 되게 혼란이 빚겠죠. 그래서 꼭 이 리허설을 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이게 바로 반차도다. 이 반차도를 나중에 행사가 다 끝나면 책자로 만들어내는 게 의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원화성 같은 경우에 모두가 다 거의가 전소가 없어진 상태지만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이유는 바로 의궤가 있었기 때문에 수원화성 의궤가 있어서 그대로 복원을 했기 때문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적자생존입니다. 기록을 하지 않으면 않는 민족은 살아남기가 힘들다. 자, 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일부분인데요. 여기 자궁가교라고 되어 있어요. 자궁가교. 이 가마에는 누가 타셨을까요? 네, 해경궁 홍씨 정조의 어머니가 타셨고요. 정조는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 보자. 한번 찾아보세요. 자, 정조임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좌마. 좌마. 해경궁 홍씨는 가마 안에 계시니까 얼굴이 안 보인다 손 치고 정조임금께서는 왜 얼굴이 안 보이고 말만 있을까요? 숨었죠? 네, 맞습니다. 정답 딩동댕. 자, 숨으신 건 아니고 예로부터 임금의 얼굴은 이 모든 기록에 그리지 않는다. 그래서 따로 초상화, 어진을 그려서 따로 보관을 하죠. 그래서 여기는 임금님이 정조임금이 타고 계신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임금님의 말만 표시를 했고 가마도 빈 가마만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 건데요. 자, 뒤에 보면 정조임금님의 가마가 지금 앞에가 있는데 안 보이네요. 앞에 임금님이니까 어머니 앞에 가도 되겠죠. 임금님이니까. 그런데 정조임금님은 당신님의 가마를 타지 않고 어머니를 모시고 뒤에서 호위하면서 갔다는 거. 바로 정조의 효심을 또 이 반차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노량주교 도섭도인데요. 이 노량주교 도섭도는 정조님께서 수원에서 행사를 다 마치셔 돌아오실 때 바로 여기에서 쉬셨던 그런 모습을 지금 그려놓은 건데, 여기가 바로 지금 용양봉조정인데, 이거 보이시나요? 네. 네. 여기가 그 용양봉조정이고요. 보면은 몇 칸으로 돼 있어요? 세 칸으로 돼 있죠. 세 칸 맞나요? 예. 네. 근데 아까 우리가 양옆으로 더 늘어났죠.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많이 있던 부속 건물들이 사용을 하지 않으로 해서 변했고, 그 다음에 또 일제강점기 시대에 또 모습이 변했고, 이후로도 변해서 주변에 이제 많은 건물들이 들어서기 때문에 없어졌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쭉 둘러보시고 저희는 이제 나가도록 할게요.